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1회 오늘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러분들 시험지를 채점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썼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2점짜리가 있게 되고 4점짜리가 있게 되는 건데 먼저 계속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이 뭐였었냐면은 작성 방법에 따라서 쓰시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서 작성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으면은 만약에 용어만 쓰시오 라고 했거나 명칭만 쓰시오 라고 했으면은 용어에 해당이 되는 것을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순서대로, 말 그대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기전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만약에 서술하시오 라고 했으면은 뭐뭐는 하고 주어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주어로 시작이 되면은 뭐 이래이래해서 이렇다 라고 해서 서술어 마지막에 문장까지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쓰셨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채점했던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 감점을 당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잘 쓰신 분들한테는 제가 써놨어요. 굿이라고 써놨어요. 잘 해놓은 답에는. 근데 뭐뭐뭐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제가 체크해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쓰지 말았어야 될 말이다. 쓰지 말았어야 될 말은 쓰면 안 돼요. 이따가 제가 이제 식사요법 들어가면서 오늘 문제 중에 소모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럼 소모기 현상은 새벽 2, 3시경에 저혈당에 떨어졌다가 시간상으로 봤었을 때 2시, 3시경 정도에 떨어졌다가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7시 정도에 봤었을 때는 결국은 정상혈당보다 더 올라와 있는 현상이 나타난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문장에 대해서도 자, 내 답을 말하는 건데 특정 문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또 긴장하지 말고 근데 여기 문장에서도 새벽 내내 뭐 이런 식의 문장을 쓴다든지 그리고 쓰는데 이거하고 전혀 관련된 말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확한 답이 아닌 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뒤에 여기 해당이 되는 답은 맞아. 근데 앞에 여기 서술된 말에 대해서 여기 부분이 틀렸어. 그러면 이걸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나 아니나 라고 하다가 결국은 이 경우엔 틀렸다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말이나 문장을 너무 차라리 길게 내가 아는 걸 막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면 차라리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 문장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은 필요 없는 말, 쓰지 말아야 될 말은 썼었을 때 오히려 서술에선 감점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실강에 나오셔서 시간 투자하시고 이렇게 직접 시험도 보시고 하시면서 또 시험지 채점 첨삭도 받아보시면서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거에 해당되는 답이 맞는 답일까 틀린 답일까 이걸 직접 보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받아보시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직접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식사요법 문제는 이제 3문제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알레르기인데 문제를 보다 보니까 최현미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알레르기 문제를 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현미 선생님은 알레르기와 유당불내증을 냈고 저는 알레르기 문제로 2점짜리 문제로 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영양학, 식사요법, 뭐 식품학, 조리원리 경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경계가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알레르기 파트가 최근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현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넣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 문제부터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제시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알레르기에 대한 정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제가 막 자료를 찾아오거든요. 보시면은 알레르기는 유전적인 원인. 자,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환경적인 것도 있고 상호작용을 해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가족력도 있다라고 했죠. 유전이 있으니까. 환경적인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면역체계는 항원을 우리 몸에 침입한 침입자로 간주하고 기억을 형성합니다.
자, 이 항체는 여기 항체라는 말을 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정답을 항체라고 쓰신 분이 계세요. 이건 아니잖아. 여기 이미 항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기억에 해당이 되는 항체는 이라는 말이잖아요. 기억에 해당이 되는 항체는 니은에 부착을 해서 히스타민,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물질이죠. 히스타민, 뭐 사이토카닌,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인터로킨 등등등 강력한 화학물질을 방출하는데 히스타민이 가장 대표적인 화학물질이 되면서 이제 기관지를 좁히게 되고 혈관을 늘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콧물, 재채기, 호흡곤란, 혈압 저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화학물질은 가려움증, 재채기, 코막힘, 콧물 등을 일으키고, 자, 여기다 쓰지 않았지만 구토, 설사, 가슴 답답한, 두드러기. 아마 그 최민수님 문제에서는 이 증상을 쓰는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급성 증상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잖아요. 자, 그것도 한번 봐 놓으시고, 아이고, 색깔이 오히려 안 나오네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도 다 드렸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정답에 해당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뮤노글로불린 E라고 쓰시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알레르기하고 관련된 것은 이뮤노글로불린 E가 특히 작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니면 면역 글로불린 E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디에 붙느냐? 바로 비만세포에 붙는 거죠. 자, 여기 표를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지금 꽃가루라고 표현을 했지만 꽃가루가 아니라 식품이라고 보더라도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물질에 대한 것을 대식세포, 비림프구에 있는 대식세포가 감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질세포 중에서 비림프구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이뮤노글로불린 E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뮤노글로불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식세포가 감지를 해요. 대식세포가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항체 중에서는 이뮤노글로불린 E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 이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제 비만세포, 메스트셀이라고 말했던 비만세포로 운반을 하게 돼요. 메스트셀로 운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랬다가 기억을 해놓게 돼요. 기억을 해놓았다가 항체가 비만세포, 메스트셀에 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이제 기억세포, 기억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가 다음번 항원이 들어왔었을 때 즉시 결합을 하게 되면서 바로 히스타민 등을 방출하게 되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알레르기의 발생 기전을 3단계를 써봐라 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때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감지를 한다. 두 번째, 감지된 것에서 이뮤노글로불린 E가 만들어지면서 비만세포의 기억이 되는 거고요. 다음번에 항원이 들어왔었을 때 히스타민 등을 방출하게 된다라는 것이 3가지 기전으로 이걸 순서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뮤노글로불린 E와 더불어서 이 비만세포라고 말하는 세포 이름을 좀 기억하시라라는 의미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알레르기 파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E 아니면 면역글로불린 E라고 쓰셨던지, 자, 비만세포, 메스트셀이라고 해요. 메스트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괄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괄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자, 뭐뭐란 면역세포가 외인성 또는 내인성 이물질, 즉 항원 또는 병원체에 대해서 인체가 식별,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와 비자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한테 유용한 물질이 아니네? 라는 것을 식별을 한 다음에 방어 기전으로 제거하는 반응이다. 여기 가로에 들어갈 용어는 뭘까요? 그렇죠. 면역이란 면역에 대한 정의예요. 그 다음에 면역 중에서 1차적 방어 기전으로 즉각적으로 누구나에게 관련될 수 있어요. 일단 피부가 막아.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식세포에서의 식균 작용을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자, 피부가 막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왜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같은 경우에는,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 비브리오 균주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 바담 해수욕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그 다음에 땀샘 피지선, 그 다음에 타액 콧물 이러한 것들도 이제 뭐 pH가 산성이 되는 것도 있고 세균이 붙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도 있는 거고요. 또 리소자임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균의 세포벽, 세포망을 녹여버리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장 내에서의 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한 유산균에 해당이 되는 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했었고, 이들의 먹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눌린,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섬유질, 이런 팩틴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한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의 정확한 명칭도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 자체, 건강한 젖산균 자체를 말하는 거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한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요. 바로 장내에 유익한 세균,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되겠죠. 그래서 면역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면역이란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 가로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선천성 면역이에요. 첫 번째 칸은 선천적으로 누구나 다 작용할 수 있는 선천성 면역이란 이렇게 돼요. 선천성 면역 부분. 그 다음, 자, 백혈구에서 우리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대식세포에 의한 식작용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대식세포, 자, 이런 것 중에서 특히 호중구하고 단핵구에 의해서 바로 이 식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제가 여기 식작용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작용에 해당이 되는 건데, 탐식작용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파고시토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먹는 거, 세포막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었을 때 먹어버리는 작용 있잖아요. 바로 식작용에 해당이 되는 파고시토시스. 그러니까 이거를 식작용이라고도 하고 파고시토시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식작용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작용에 해당이 되는 것을 크게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먹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엔도, 안으로 흡입해버린다라고 해서 먹는 것을 엔도시토시스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시토시스라고 하게 되는 건데, 자, 이 엔도시토시스 중에서 고체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을 먹는 것을 파고시토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을 내포하는 것을 피노시토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엔도, 내포 작용 중에 해당이 되는 것들 중에서 고체 물질을 먹는 것은 파고, 액체 물질을 먹는 것은 피노시토시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식작용에는 이런 말. 이거는 이제 세포막 밖으로 뱉어내는 작용. 얘는 안으로 끌어오는 작용에 해당이 되는 용어들, 식작용 용어들의 이러한 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포막 안쪽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세포 내로 유인을 했어요. 그럼 세포 소기관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 뭐예요? 리소좀이죠. 리소좀. 그래서 바로 리소좀에 의해서 세포 소기관에 해당이 되는 리소좀이 여러 가지 분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리소좀에 의해서 세균을 분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면역 물질 중에서 저물질. 그래서 이건 이제 선천적 지금 해당이 되는 건데,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감염된 세포, 아니면은 이거는 돌연변이를 일으킨 종양세포야 라는 것을 직접 살해할 수 있는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해요? 그 세포 이름. NK세포. 네,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NK세포라고도 하고, 한글로는 자연 내추럴 킬러 라고 해서 자연 살해세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참고로 내추럴 킬러 혹은 자연 살해세포라고도 해요. NK세포. 직접 살해하는 것을 NK세포. 그러니까 표적 물질에 해당이 되는, 이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만 들어가서 죽여버리는 거. NK세포. 내추럴 킬러, 자연 살해세포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지울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뭐는 과도한 면역 이상 반응이다. 몸에 해가 닿지 않는 물질. 만약에 정말 이 물질이 독성 물질이야. 누가 먹어도 다 문제가 돼. 식중독, 감염병 이렇게 오겠죠. 근데 식중독, 감염병이 아니라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면역 시스템의 오작용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한테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걸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레르기.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독성 물질이야. 얘는 식중독 물질이야. 감염병 물질이야. 라고 했었을 때 감염이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딱히 해가 되지 않는 물질, 모든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닌데 특정 사람한테만 특이하게 면역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한다라고 해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과일, 채소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사과, 키위, 체리, 자두 중에 과일, 또 당근, 샐러리 등의 채소 중에 성분이 꽃가루의 가루, 저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백질. 그래서 알레르기를 주로 일으키는 것은 바로 단백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백질 분자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비슷한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뭐라 그러게 해요? 여기에 들어갈 단어. 교차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과일에 있으면은 또 다른 거에도 반응할 수 있고 생선에 있게 되면 다른 생선에도 문제가 되고 새우에 있으면 다른 갑각류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단백질 분자 구조로 갖춘 것들에게 같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교차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레르기 파트에서 면역하고 관련이 돼서 더 나올 만한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교차 반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는 그건 선천적, 1차적인 비특이적 반응, 누구나 반응할 수 있는 거였고요. 이거는 2차적 적응 면역으로 해서 병원체에 대한 기억, 메모리, 기억을 해놨다가 이물질이다 라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후천적 면역 반응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후천적. 자, 후천적 면역 반응에 바로 림프구에 있는 T세포하고 B세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T세포, B세포가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세포성 면역에 해당이 되는 T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T는 왜 어디서 나온 T자예요? 갑상선 아닐 텐데. 그렇죠. 흉선. 흉선에서 나온 T죠. 또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바로 흉선에서 나온 그래서 바로 이제 12, 13 이쯤에 흉선이 성인의 거의 200배 가까이 작용을 했다가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바로 이 티뮤스 흉선에서 나온 용어에서 T셀이라는 여기에서 이제 분화가 되고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T셀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티뮤스 T셀도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는 직접 얘네가 작용을 하는 것을 T세포의 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우리 몸이 이걸 감지를 하게 되면은 얘 항원이 어떤 물질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중에서도 G를 만들 것인지 A를 만들 것인지 M을 만들 것인지 D를 만들 것인지 이거 식품 알레르기야. E를 만들어야 되겠죠. 식품 알레르기라고 인지가 되면은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B 림프구의 기전이에요. 그래서 T와 B가 작동하는 것은 후천적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것 용어도 다시 정리하기. 선천적, 후천적 이렇게 구별할 수 있구나. T세포나 B세포가 작용하는 것은 후천적이다. 라는 거. 자, 이럴 때 이제 사이토카인 이러한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됐었을 때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에 있어서 아까 선천 면역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부, 점막, 침, 눈물, 콧물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상피세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했던 것이 아까 뭐 대식세포가 바로 작동을 한다든지 호중구, 아까 자연 살해세포, NK세포, 내추럴 킬러라고 말했던 이러한 것들이 작동을 해요. 자, 적응 면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거를 후천적 면역이라고도 해요. 적응 면역, 후천적 면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바로 림프구 중에서 B 림프구, T 림프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T 림프구의 T는 흉선, 티뮤스에서 나온 T 림프구였다라는 거. 그리고 B 림프구는 혈액, 블러드에서 나온 B예요. 혈액에서 혈장에서 만든다라고 해서 블러드.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성, 아까 이뮤노글로불린 G, A, M, D, E 이렇게 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그 다음에 기억을 하죠. 이거는 기억을 했다가 나랑 똑같은 비슷한 물질이 들어왔었을 때 바로 작동을 하는 거, 기억력이 있다라는 거. 자, 선천, 후천 간단하면 이렇게 보시고요.